이용수님 들어오셨고요. 어, 현,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1500일 되겠다, 그쵸? 오늘, 놓아버림, 놓아버림이에요. 이 놓아버림에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면. 자신과 타인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같구나. 이것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 거,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탁 와닿지는 아직은 않은데, 같구나, 라고 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면 뭐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볼게요. 받아들임의 수준은, 마음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은 타인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받아들임의 수준을 하게 되면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야. 왜? 내가 내 생각을 내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내 것을 놓아버리면 에고가 내 것을 딱 놓아버리면 마음에서 받아들임이 있잖아요. 내 것을 놓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 이제 그들이 공포에 쫓겨 미친 듯이 하는 노력의 이면에서 그들 내면의 천진성을 알아본다. 받아들임이 되면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다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요새 그냥 제가 조금 시야가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라는 게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때는 까만 안경을 쓰고 같이 까만 안경을 쓰니까 같은 시각에서 보니까 두려운 건 안 보이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이런 것만 보였더라면 안경을 조금씩 이제 닦아가면서 이제 까만색이 회색으로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구나. 두려워서 조급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신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야. 자기가 왜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미친 듯이 그냥 쫓겨서 미친 듯이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 같은 공포에 있을 땐 저 왜 저래 했던 것들이 그들의 내면에 몰라가지고, 몰라서 천진성, 몰라서 내면에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천진성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에 가려진 탓에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에고가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력에 가려진 탓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이웃, 친구, 가족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가 어렵다. 가족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가 어렵다.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성은 사실 맹목과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부정성은 그냥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골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부정성, 긍정,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참, 제가 요새 저번 주 토요일부터, 야, 2000조가 10%만 해도, 막 200조에 막 이렇게 뭔가 조 단위를 계산을 하면서 조 단위 밑에 억이 나오는 거를 딱 보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2000조 시장을 누가 들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2000조 시장을. 2500조 시장은 많아요, 사람. 그거 아마 500조 시장으로 들어가고 2000조 시장은 우리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거 엄청난 시장성을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 작년 5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1년 4개월, 16개월, 10, 그쵸. 1년 한 4개월 정도 됐나? 뭐 그 정도
5월 말까지니까 5월, 6, 7, 8, 9, 그죠? 1년 4개월, 한 16개월이 맞네요. 16개월 정도가 돼서야 이제 이게 기문이 트이는 거예요. 이 기문이 이렇게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업 설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야, 오늘 막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와, 뭐지? 하면서 이제 막 저희 아들이 이제 다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에 관심이 있고 막 딴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시장성이나 이걸 안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왔는데 야, 너 2천조가, 와, 네 2천조에는 10%가 200조고, 와, 막 1조 달성 클럽에 우리가 개개인이 1조 달성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친구도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려. 그래, 보자.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고기를 하는데 육류의 어떤 동향, 시장성은 얼마야? 그러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2조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시장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장성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능력이 많아도 시장이 좁으면 내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거를 조금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크기와 확장된 것들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해주신 것들을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서 제가 막 작년 걸 뒤지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진짜 있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와, 1조? 최소한 1조 달성들은 다 하시겠다. 1조를 달성, 1조 달성하면은 돈이 얼마 들어와요? 5%가 1조 달성.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1조 달성을 하면 1조의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 5%의 커미션을 얼마를 받는지. 그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가 들어오고 이제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고 에너지를 자꾸 이제 에너지를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문이 막 이렇게 열리는 어떤 그런 타이밍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안타까워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계속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이고 이제 어떤 이런 부정성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엄마 아빠에 대한 돈과 사업에 대한 아빠 맨날 뭐 식당도 하고 뭐 이것도 하시나 그러면서 계속 망한 것만 봤지 잘 된 거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문이 그렇게 트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무의식이 바뀌는데. 그냥 엄마 아빠 사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부정성, 크기, 확장된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인 무지, 맹목적으로 모르면서 그냥 들어온 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기인한다는 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달라지는 어떤 내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내면의 천진성은 남에게서 지각하면 나에게도 지각한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천진성은 밖에서 타인들에게 그 천진성을 지각을 하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근데 남이 있으면 내가 없는 줄 알고 놀래고 잘못될까 봐 나는 뒤처질까 봐 거기에 이제 놀래는 내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남에게 지각되면은 그 지각된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은 그 선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안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다면 그걸 또 했겠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최선이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 그때는 내가 했을 때 뭐 지나간 거 후회하는 거는 에너지가 의식이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 그때는 최선이었다. 그때는.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고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아빠랑 막 그런 모습을 본 게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그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 그쵸? 공부해서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두워져 있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벗겨내야 돼요. 계속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그냥 볼 수 있다는 거. 나의 내면의 천진한 아이와 타인들에게 보이는 천진함이 나에게도 같이 작동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나도 찾을 수 있고 서로 뭔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천진성이 보이면, 나의 천진성이 보이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해 외롭다고 느끼며 타인들과 동일시해서 외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타인과 천진성이 보이며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타인과 나와 동일시해서 외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지극히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의 어떤 면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가 있다.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 있대요. 끔찍한 행동조차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 있는 천치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끔찍한 행동도 그 끔찍한 행동 때문에 느끼고 있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거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진성, 끔찍한 행동, 그 안에는 나의 천진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참 세상 세상이 나의 거울의 집이다. 내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나를 알려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끔찍한 행동까지도 천진성으로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받아들임이 되고, 200으로 넘어가면서 받아들임이 되면서 350에 이제 완전한 수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행위보다 왜 저럴까? 그 행위보다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두려워서 그러는데 습관이 되어 있구나. 두려워서 하고 있는 행동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나은 방안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짐승이 보인다. 어떤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겁에 질려 있는 짐승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겁에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짐승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짐승이 내 안에 강아지가 있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구석에 몰리면, 구석에 몰리면 그 짐승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 것이란 사실을 안다. 짐승들은 공격에 몰리면은 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죽는 거 생명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쥐구멍 앞에서는 고양이를 문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 생명하고 이렇게나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판인데 뭐 그냥 물구나 보자 막 이제 이런 생명 앞에서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화가 나면 공격을 막 하는데 상대방이 진짜 물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 화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막 있잖아요.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분노로 인해서 돌아서 버리면 사람이 없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 옆에 안 붙어 있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했을 때 완전 공격을 해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공격하고 싶은 나, 저 밖에서 공격하고 싶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내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영혼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래서 감정 갖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전에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우리의 의도가 평화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들은 우리 의도가 짐승들은 평화가 뭐 없지 싶어요. 그쵸? 평화가 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밖에 있는 짐승들이 평화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두를 것이다. 미친 듯이 휘두를 것이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서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는 카르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나는 뭐야?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그 오래 전에는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나의 과거에. 누군가를 내가 억압을 당했으면 나는 절대 억압한 일이 없어. 하는데 뭐야? 전에 내가 억압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억압당하는 경험을 또 하는 거고. 누군가를 지금, 어, 때렸으면 전에 맞았던 거고. 그쵸? 그거를 완전히 제 거로 아직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이해는 많이 했어요. 이해는 많이 했는데 완전히 내 거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이 이해는 했거든요. 아, 전에 내가 그랬었겠구나. 썼겠구나지. 아, 그랬구나는 아닌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가 돼야 되는데, 그랬었나 보다. 아직 내 거를 100%안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상태에서 타인의 과거도 용서를 하는 거죠. 타인을 보면서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타인을 보고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가 되면 그렇죠? 나의 과거의 울분을 치유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과거에 붕괴했던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카르마적 의미도 그런 선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은 선물. 그게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카르마적인 의미로 그런 선물이 포함이 됩니다. 카르마적인 의미로 카르마적인 의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내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딱 맞게끔 나와요. 그래서 수준부터는 받아들이는 거,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면서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다.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를 생각하면 화만 난다. 화만 내서 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타인을 보면서 아, 저 행동에 저 앞에 있는 것이 내가 그거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나의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다. 내가 나를 용서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어떤 분이 저 강의를 안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강의 안 하잖아요. 별로 주간 미팅 때 좀 하고 가끔씩 큰 메시지 전달할 때 이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 하나 사실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안 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안 하는데 왜 그러지? 이제 이래서 많이 안 하는데 그거나마 안 하게 편하게 해준다는 건 감사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 제가 예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들어와 계세요. 너무 그때 저 혼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스스로 화나고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서로 어떤 막 그렇게 뒹구는 속에서 아, 이 사람 강의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내가 했던 행동 같은데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가 않은데 많이 자주 하는 건 없거든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저 얘기를 왜, 뭐,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언제 제가 저 사람한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딴 분한테 제가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14년 전에, 이 수업 듣기 전에, 제가 했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십몇 년 전에. 그거를 제가 딴 사람한테 했는데 A한테 했더니 저 B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랬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앞에 있는 B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두 분 다 들어와 계신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근데 B는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래. 저것도 그렇단 말이야. 남편이 하는 행위도 내가 했단 말이야. 아, 그래. 남편이 했던 행동이 내가 했는 건데 남편은 제가 했던 행동을 끝까지 예전 과거에 했던 행동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징하게 끝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습관을 끝까지 하려고 했었구나. 아이고, 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한 모습이 저거구나라는 게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조차도 다 내가 과거에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상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받아들임을 완성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거를 용서를 하고 나면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내가 했던 행위가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성과 논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받아들임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도덕주의적인 판단, 좋고 안 좋고가 판단되어지지 않고 그냥 도덕주의적인 판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받아들임에서는 그 선생님이 마지막 그 놓아버릴 때 제일 걸리는 게 도덕과 양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이, 내가 양심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 그런 것에 연연하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가 뚜렷이 그냥 보일 뿐이다. 어떤 것도 악이라 심판하지 않고는 일을 망치는 것과 일에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안다. 타인에게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따라오는 죄책감이 없어진다. 타인에 대한 심판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죄책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해서 죄책감이. 근데 그 죄책감도 없어지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악도 심판하지 않고 일을 망치는 것과 일이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놓아버리고 도덕적인 양심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일이 쉽게 안다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왜 1년 16개월 동안 선생님이 저렇게 목록 외치시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왜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5월 작년 5월 달에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9월 달에도 또 메시지를 또 줬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그나마 알아들으신 우리 멘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큰 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돼가는데 참 그것도 알아듣는 그 순간까지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있잖아요. 가려져가지고 먹구름 때문에 그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그렇게 안 보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이나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타인을 심판하는 것도 자신을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쵸? 타인을 비난하는 게 나를 비난하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는 그런 죄책감이 비판하면서 죄책감도 따라오고, 이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내가 비난을 했더니 누가 엄청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쵸? 비난했으니까 비난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 사업적으로 엄청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 기문이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야, 시장성이 왜 중요하고 막 2천조에 대한 중요성과 야,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진짜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처음 그 시장을 밟을 수 있는 그런 팀들이라는 거를 뭐 진짜 감동이 와서 이제는 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조금씩 되어 가는데 오늘 감동 받을 준비를 하고 또 그래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마음 문을 활짝 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있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있고 11월 그 다음 주죠. 토요일 일요일이 다음 주 같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다. 그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성공 관련된 시크릿을 하는 날입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